생선은 늘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오메가3까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50세가 넘어가면 같은 생선이라도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과 신경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혹시 평소 즐겨 드시던 생선이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생선은 황새치, 그리고 참다랑어 같은 대형 어류입니다. 이 생선들이 왜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은 때문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가 그 작은 물고기를 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FDA는 이런 대형 어류를 임산부, 아이들, 그리고 50세 이후 중장년층은 피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뇌와 신경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같은 증상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일본의 미나마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수많은 주민이 신경계 질환을 앓게 된 사건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참치회를 즐겨 드시나요? 큰 참치일수록 수은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후에는 참치 대신 전갱이나 꽁치, 정어리처럼 작은 생선을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장어, 메기, 붕어 같은 어종이 대표적이죠. 민물은 바다와 달리 수질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 공장 폐수,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이 그대로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장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다이옥신 같은 독소가 지방에 축적되기 아주 쉽습니다. 이런 독소는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간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데요. 5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지방간이나 간암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에서도 하천 하류에서 잡힌 맥이나 붕어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어가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 우리 몸에 좋은 보양식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독소를 더 많이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어, 민어, 우럭 같은 양식 어류입니다. 물론 모든 양식 생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빨리 키우기 위해 주는 사료와 항생제에 있습니다. 양식장은 물고기를 좁은 공간에 많이 길러야 하기 때문에 병이 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 고단백 사료를 먹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성분들이 생선살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혈압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양식 어종에는 나트륨이 많아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잔류 문제도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양식 생선을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길러졌는지, 어떤 환경에서 키워졌는지를 보고 고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등어와 삼치입니다. 고등어와 삼치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보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생선에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상하거나 오래 보관되면 이것이 히스타민으로 변합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 두드러기, 구토, 심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몸에서 어느 정도 분해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간과 위장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
훨씬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고등어를 먹고 히스타민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례가 자주 보도됩니다. 따라서 고등어나 삼치는 반드시 구입 직후 바로 조리해서 드시고 냉장 보관을 오래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남은 것을 다시 데워 먹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로 먹는 생선입니다. 광어, 우럭, 도미 같은 생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날로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인데요. 위벽에 달라붙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세균 감염이 생깁니다. 단순 설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수나 폐혈증 같은 큰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혹시 회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영하 20도 이하에서 48시간 이상 냉동 처리한 안전한 제품만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생선은 가능하면 꼭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훈제 연어와 건어물입니다. 훈제 연어는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쥐포나 오징어포 같은 건어물도 단백질보다 염분과 첨가물이 훨씬 많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50세 이후에는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형 어류는 수은 문제, 민물고기는 오염물질 문제, 양식 어종은 나트륨과 항생제 문제, 고등어와 삼치는 보관 중 히스타민 문제, 회는 기생충과 세균 문제, 그리고 훈제와 건어물은 과도한 염분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50세 이후 우리의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정어리, 꽁치, 전갱이처럼 작고 신선한 바다 생선을 가열 조리해서 드신다면 안전하게 오메가3와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선을 먹느냐보다 어떤 생선을 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